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제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냥 분명히 뭔가 얘기를 듣고는 있을 텐데 귀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기호태입니다. 벌써 2022 년이 되고도 1 월의 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갈수록 빠르게 흘러가서 인제 저는 무섭습니다 인제. 제가 올해 인제 40이 됐거든요. 40이 되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시간이 정말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시간이 진짜 빨리 흘러갑니다. 제 채널이 인제 벌써 구독자가 5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벌써는 아니구나. 벌써는 아닌데 어쨌든 500명이 됐어요. 100명까지 되는데 사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유튜브가 나랑은 맞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그래도 좀 구독자가 느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제 채널 나름대로는. 그래서 500명 이렇게 달성되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좀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최근에 올린 영상들은 사실 또 약간 좀 지지부진해요, 반응이. 그래서 또 사실 최근에 조금 기운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제 직장 생활 관련된 이런 영상들이 계속해서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직장 생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한 번씩 만나봤을 법한 이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 유형들은 어떤 게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그냥 재미 삼아서 그냥 제 주관적인 어떤 그냥 생각을 담아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몇 가지 유형을 좀 나눠봤는데요. 뒤로 갈수록 좀 더 답이 없는 유형으로 이렇게 나열을 좀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유형부터 한 번씩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기생형 상사입니다. 기생형 상사. 말 그대로 인제 기본적으로 인제 자기의 어떤 연차나 어떤 직급에 대비해서 역량이 좀 부족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좀 기생을 하게 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 중에서는 인제 또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이 나뉘는 것 같은데, 눈치를 굉장히 많이 살피는 유형이 있고요. 눈치가 아예 없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살피는 유형들은 자기가 좀 역량이 딸린다는 거를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상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듯 하지만 주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좀 터지는 것 같다거나 저쪽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동공이 사방으로 이제 흩날리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눈치가 아예 없는 유형들은 자기가 이 자리 대비해서 역량이 딸린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오늘 뭘 해야 되지? 이거 하고 가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기생형 상사에서 약간은 이제 버전업이 된 건데, 되게 흔하게 얘기하는 강약약강형 상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업무 역량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이제 또 흔히 얘기하는 라인 타기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자기보다 직급이 높고 이제 좀 강자다 싶은 사람한테는 거의 뭐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비위 맞추는데 혈안이 돼 있고요. 반대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절대군주처럼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그 다음 유형은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아니고요. 이제 좀 비슷한 유형인데 2-1 유형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간질하는 상사예요. 그러니까 강약약강 유형하고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꼭 강약약강을 떠나서 그 자리,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꼭 상사가 아니더라도 직장 동료나 뭐 후배, 뭐 부하 직원이 됐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어떤 직원들, 상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을 뒷담화를 하거나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동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편인 듯이 이제 얘기를 맞춰줍니다. 맞춰주면서 그 상대방을 같이 까내려요. 그래 놓고 그 욕먹었던 사람하고 또 같이 있을 때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까주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그 자리에 맞춰서 이간질을 하고 다니는 뭐 A 씨한테 가서는 B 씨의 이제 험담을 하고 B 씨한테 가서는 A 씨의 험담을 하는 유형이 되겠죠. 네, 이런 유형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프로 참견러 형 상사입니다. 요런 사람들은 어떤 이제 특성이 있냐면요. 꼭 자기가 참견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의 영역이고 그 사람이 알아서 일을 하면 되는데 그걸 참지를 못해. 참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그거는 말이지. 그거는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했다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참견하는 사람들. 물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조언을 해주는 걸 수도 있고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뭐만 있다 하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좀 있겠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에 약간은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제 제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뭐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특히나 이제 젊은 직원들하고 제가 같이 있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또 사실 물어봐서 대답을 하는 것도 있는데 좀 이것저것 너무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저도 이제 내가 너무 이거 꼰대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자제할 필요도 있겠다. 이 친구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나를 찾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불통형 상사예요. 완전 마이웨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왜 대화가 이렇게 되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대체 뭐지? 탐구하고 싶을 정도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냥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랑 대화를 하는 게 더 뭔가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 정도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왠지 우리 집 고양이가 더 내 뜻을 잘 알아채는 것 같아. 이럴 정도로 답이 없는 사람들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냥 분명히 뭔가 얘기를 듣고는 있을 텐데 귀가 있으니까. 근데 나오는 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귀로 들어간 게 입력이 하나도 없어. 인풋이 아예 없어. 그냥 자기 뇌에서 나오는 아웃풋만 나와. 요런 유형이 되겠어요. 도로인데 분명히 길이 나 있거든요. 길이 나 있는데 일방통행이야. 반대 차선이 없어. 그냥 자기 갈 길만 가는 거지. 반대에서 오는 차가 아예 없다. 요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인데 이 다섯 번째 유형은 요즘에 아주 그 슈퍼 빌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유형이 되겠어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다크호스로
치고 올라오는 아주 슈퍼 빌런이 되겠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젊은 꼰대형 상사입니다. 네. 요즘에 아주 이분들이 막강해요. 예, 저도 한두 번 정도 이런 분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를 생각하면 좀 또 깜깜해지는데 아무튼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이 또 굉장히 잘 되는 회사들이 많고 지금도 뭐 많이 생기고 있죠. 예,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하고 그냥 창업하고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창업한 이런 회사들 중에 몇몇을 보면은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유형들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창업한 거거든요. 창업한 거고 그냥 작은 규모로 창업한 걸 가지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창업주들도 많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역량 있는 젊은 인재들이 뭐 대표를 하거나 임원을 하면 문제가 없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잘된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 보면은 요즘에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뭐 관료주의적으로 뭐 마냥 뭐 짬밥에 의해서 뭐 경력만 가지고 뭐 고위급을 하는 게 아니라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뭐 아이디어나 아니면 창의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역량들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또 대표를 하고 고위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잘못된 게 그냥 젊은 거야. 역량이 있는 건 아니거든. 역량이 있지는 않아. 근데 자기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창업주까지는 창업주도 좀 문제긴 한데 아무튼 창업주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막 그 창업주를 통해서 어떤 지인빨로 젊은 나이에 이제 임원을 하고 있는 아니면 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젊은 직원들이 요즘에 또 좀 많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조직이 완전 와해가 되는 유형들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별로 없어요. 경험도 별로 없고 뭐 그만큼의 뭐 다른 게 사실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인 카드로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더를 하거나 이제 팀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부서를 이끌어갈 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직에 좀 문제를 일으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지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회의를 하거나 뭐 의사결정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 동의를 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만 최면에 걸려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혼자 설득이 돼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밀어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좀 부풀리기를 잘해요. 부풀리기를 잘해서 누가 봐도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과시를 합니다. 뭐 내가 한때 뭐 어떤 일들을 했었고 뭐 내가 이런 뭐 실적이 있었고 전혀 증명된 바는 없어요. 증명된 바가 없는데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이제 계속 뭔가 자기가 젊은 나이에 이제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과시를 해. 그리고 부풀려요. 이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여섯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시기심이 많은 상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욕구불만인 건지 뭐 애정결핍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관심을 받지 못해서 안달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 말고 다른 직원들이 뭔가 주목을 받는 것들을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회의를 하는데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뭐 상사가 됐든 부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PT를 되게 잘 준비를 해와가지고 회의를 막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눈에 하트가 보여. 저 직원 진짜 괜찮다. 오늘 PT 멋진데?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 근데 다들 그냥 잘한다, 좋다 하면서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그거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막 인상이 표정이 관리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잔뜩 찌푸려져가지고 이제 회의가 마쳐지고 회의가 아니라 이제 PT가 끝나고 질문 받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든 막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여기서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 혈안이 돼가지고 열심히 적는 거예요. 이 미간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막 열심히 필기를 해요. 그래서 질문 받을 때 계속 뭔가 태클 놓는 질문들만 하는데 오히려 이 태클 놓는 질문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상사로 있게 되면 또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피곤하죠. 예.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제가 써놓고도 제가 써놓고도 좀 막막한데 마지막 유형은 그냥 성질이 못돼 먹은 상사예요. 그냥 글러먹은 거야,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가 글러먹은 거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승질머리가 너무 안 좋아. 승질머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아예 안 돼.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일이 잘 흘러갈 때도 있겠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뭐 문제가 터질 때도 있고 뭐 클라이언트한테 뭐 항의가 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사실 좀 직급이 있거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어떤 역량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감정적으로 어떤 컨트롤을 하는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좀 리더급으로 갈수록 뭐 어떻게 보면 수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화를 잘 내서 뭐 욕설을 한다든지 뻑하면 욕설을 하는데 욕은 진짜 습관이고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욕설하는 인간 유형은 직장 생활에서 저는 진짜 말종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진짜 완전 최하급이다. 거의 쓰레기다. 직장인으로서 정말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입 밖으로 막 이렇게 감정을 주체를 못하게 되면 사람이 이게 계속 버릇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뻑하면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욕설을 안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던지거나 이거를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리고 막 이 표정 관리도 아예 안 되지. 그래서 막 인상 잔뜩 쓰고 언성 높이고 뭐 날라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진짜 최악이다. 이런 상사가 있다고 하면은 진짜 저는 참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다른 유형들도 다 뭐 문제긴 한데 이 마지막 유형은 여러분들 절대 참지 마세요. 이런 꼴을 만약에 이런 꼴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거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성질이 못돼 먹은 상사까지 말씀을 드려봤고 이렇게 성질이 또 못돼 먹은 상사들은 앞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도 다 해요. 그냥 승질만 못돼 먹은 게 아니라 시기심이 많으니까 또 승질이 못돼 먹은 거고 불통이고 당연히 뭐 참견도 많이 해. 뭐 이간질, 뭐 강자한테 약한 거, 뭐 기생하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7번 이게 7번 유형인데 마지막 유형은 진짜 완전 말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거 다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다 좋은 사람일 수 없어요. 뭐 인원이 또 많을수록 당연히 더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예전에 또 영상에서 올린 것 중에 이제 싫은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이런 영상도 좀 올려놨는데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좋은 사람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시면서 때로는 나하고 안 맞는
그리고 정말 좀 싫은 이런 그 직장 동료, 상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는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키호테였습니다.